노예 생활이다. 한국 식당 가면은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영주권을 받는다. 그렇게 똑같은 시간이랑 페이를 해주면서 쓸 거면은 굳이 내가 그 한국 사람을 갖다가 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오늘은 이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지인 중에 한 분이 이민 계획을 하시고 오셨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또 나오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어떤가 한번 들어봤어요. 이민을 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민을 결심하시고 캐나다에 오셨는데 어땠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한국에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 보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의 걱정도 많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도 그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 살아보고 싶다.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 1년 전쯤에 이민을 오신 거죠. 처음 이민 오시는 분들이 영주권을 받는데 가장 많이 가는 중에 하나가 한국 일식당에서 일을 하는 건데요. 그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식당에 가서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많은 이민자 유튜버 분들이나 이민 오신 분들이 힘들게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노예 생활이다. 한국 식당 가면은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영주권을 받는다. 영주권을 받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고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주권 수속을 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써서 해준다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영주권을 굳이 안 내줄 그렇게 똑같은 시간이랑 페이를 해주면서 쓸 거면은 굳이 내가 그 한국 사람을 갖다가 쓸 이유가 뭐가 있을까?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써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양쪽 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사장과 종업원의 차이인데 어느 쪽 다 만족할 수는 없죠. 종업원도 항상 자기가 일을 하면서 영주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사장 입장에서는 또 너 아니면 내가 그냥 다른 사람 쓰면 된다. 요즘 그런 문제가 하도 많아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영주권 내주는데 점점 영주권 내주는 절차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일단 양쪽 다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뭐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서로 안 좋은 점이 분명히 있겠죠. 사람이 일하는 거니까 모두 다 이제 만족할 수는 없어요. 목적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일하는 입장에서는 영주권을 받는 목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영주권을 내주고 좀 더 자기가 편하게 사람을 쓸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또 그런 사람을 쓰는 거고 서로 그런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으면은 그런 관계가 성립될 수조차 없었겠죠? 그런 또 수요가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수요와 공급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영주권을 내주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쓰고 싶어도 그냥 현지 사람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직종들이 꽤 많아요. 일식집 같은 경우는 아시아계 쪽이라서 영주권을 좀 더 받기가 쉬웠다는 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스시가게가 아시안들밖에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안을 써야지 스시 많은 거라던가 그런 요리를 좀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뭔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좀 더 받기가 수월했어요. 근데 그것조차가 지금 너무 영주권을 내주고 하는 데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점점 더 강화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민을 오셨던 형님도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캐나다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오셨죠. 캐나다에 오면은 좀 더 여유로운 삶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데 막상 오셔서 일식당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이 점점 너무 이러려고 캐나다에 왔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보낸 시간도 없고 캐나다에 와서 하루 종일 식당에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어디 나가서 이제 둘러보기도 몸이 너무 힘들고, 그거를 몇 개월을 하다 보니까는 정말 이게 사는 삶이 한국보다 더 쉽지가 않구나. 영주권을 받기가 그만큼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한 요새 영주권을 받는 게 그렇게만 한다고 영주권을 주는 게 아니라 영어 시험을 또 어느 정도 일정 조건 이상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뭐 젊으신 분들이야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면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서 한 40대 넘어서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그때 이민을 오신다고 하면은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뭐 10년 넘게 20년 넘게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실 공부할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가 갑자기 뭐 공부를 다시 시작해 보겠다, 이게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20살만 넘어도 일단 발음 자체가 굳잖아요. 한국 발음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40살이 넘어서 오죽하겠어요. 이 영어 배우는 게, 다른 나라의 문화라던가 언어 배우는 게 그만큼 훨씬 더, 더군다나 일 끝나고 밤에 늦게 들어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또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게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일식당을 일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살짝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영주권을 내려놓으시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민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오셔서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는 어떠시냐고 한번 여쭤봤어요. 저는 사실 처음 그 말을 물어볼 때 오지 말라고,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오지 말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이민 오시려는 분들한테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캐나다에 와서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그 경험해 본 것들은 정말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국에서만 살았으면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캐나다 와서 뭐 일식당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식당을 나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 보셨잖아요. 여기서 살아가는 모습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모습이나 이런 사회적인 환경들, 그리고 또 제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사나 또 보고 가셨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오기를 그래도 잘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 번 더 다시 도전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요즘 많이 저한테도 캐나다로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세요. 뭐 목수일을 통해서 이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민을 좀 쉽게 빨리 온 편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본 편은 아니에요. 지금 이민을 계획하시고 저한테 이제 어떤 게 좋을까?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저도 처음에는 일단 현실을 먼저 말씀을 해드려요. 막상 와도 그 이민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다.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영주권을 받는 것도 그렇고 그게 만만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를 알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오는 것보다 차라리 알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오지 말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세계로 나가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한국에서만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또 언어라든지 문화를 체험해 보는 게 정말 좋은데, 무턱대고 너무 좋은 것만 보고 이민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 살면서도 분명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힘든 점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밖으로 나가신다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다는 소리 들었는데 버틸만 하네, 나쁘지 않네, 이런 식으로 좀 더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적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민을 오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뭔지 한번 잘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고민을 하신 다음에 한번 나가서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